그 가건물이 동네마다 하나씩, 단체마다, 기관마다 다 하나씩 만듭니다. 기업들도 만들고요. 그러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죠. 자존심 경쟁이 벌어지죠. 아니 열흘 동안 행사하고 그냥 강물에 가서 신상은 던질 거고 가건물은 다 다시 해체할 텐데 거기에 돈을 이렇게 쓰는 일을 하고 있느냐. 경제 성장률의 최소 20, 많으면 30%를 이 두루가 부자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나라들의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특성 같은 걸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분을 모실 때마다 인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소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들 가운데 두루가 뿌자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뭔가요 도대체? 두루가 뿌자. 발음하기 힘드네요. 두루가 뿌자. 네. 두루가 뿌자는 뭐냐면요. 뿌자라는 것 자체가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섬기는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걸 뿌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루가 뿌자라는 건 여신 두루가에게 바치는 제사를 행하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 보시면 한 여신이 삼지창을 들고 악마를 무찌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현대 두루가 뿌자 할 때 나타난 신상의 표현인데요. 사자를 올라타고 있는 여신이 그 밑에 있는 악마를 삼지창으로 제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악마와의 싸움이 10일간 벌어진 걸로 이제 신화에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승리의 10일, 이 오는 그 앞에 열흘 동안 이 두루가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물리치는 적이 누구냐면 마히샤수라라고 하는 물소 모양을 한 악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임시 신상을 만들고요. 거기에 색칠을 하고 점안식도 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5일째까지는 약간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도 첫날 하는데 6일째에 드디어 신전에 여신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행사로 본격화되면서 7, 8, 9일째 이제 두루가 여신과 그 두루가를 따르는 다른 여신들을 숭배하는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네. 그럴 때 이 신전을 뻔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뻔덜을 가건물로 만듭니다. 근데 그 가건물이 동네마다 하나씩, 단체마다, 기관마다 다 하나씩 만듭니다. 네. 기업들도 만들고요. 그러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죠. 자존심 경쟁이 벌어지죠. 또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점점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 우리 기업 거는 더 폼이 나야 되죠. 그래서 그 가건물을 그냥 몇만 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축제 기간에 쓰는 가건물을 몇만 개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신상은 대나무로 골격을 잡은 다음에 네. 갈대하고 볏짚으로 살을 붙여요. 그리고 바깥은 황마, 주트로 이렇게 감아서 네. 흙을 바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머리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축제가 오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신상을 물에 집어넣는 것을 하는 이 행사가 눈에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애써서 만들었는데 물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네. 전부 진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것들로만 만들던 게 전통입니다. 와. 그렇게 해서 여신이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현대에는 이게 이제 색감이 뭔가 눈에 띄는 게 밝은 색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니 같은 돈을 들여도 좀 더 싼 합성 재료를 쓰면 크게 멋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수질오염 이야기도 나오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행사를 두루가 뿌자라고 그러는데
주로 동부하고 남부에서 지내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 벵갈주에 있는 이제 꼴까타 그쪽에서 지내는 겁니다. 승리의 10번째 날이 지나가고 나서 20일이 또 지나면 그날이 디왈리입니다. 네. 아마 디왈리는 한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어봤어요. 왜냐 북인도 델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축제라서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 따라서 음력 날짜에 거의 비슷하게 지내는 축제인데 제목도 다르고 아예 섬겨지는 신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승리의 10번째 날을 두세라라고 합니다. 네. 그게 공휴일이고요. 최근에 지나갔습니다. 원래 두세라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오거든요.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웨스트 벵갈의 주도인 꼴까타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네. 그리고 2만 개가 넘는 가건물을 지었다가 없애면 뭘 하자는 짓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저도 이제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을 이제 거의 8년째 하고 있다 보니 인도 축제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인도 축제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야경이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축제들도 바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두르가 부자가 전형적으로 야경이 너무나 환상적인 축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실내에서 신에게 이제 불을 붙여서 신을 섬기는 의식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원에서 불을 밝히고 신을 경배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가건물 번더를 이제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와. 이렇게 만들어 네. 냈는지. 와. 그런데 문제는 여러 단체들 집단들마다 번더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네. 엄청난 그 양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빈 터가 있으면 심지어는 사원 마당에도 별도로 또 가건물을 다시 만듭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랬습니다. 웨스트 벵갈 주지사가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마마타 바너지라는 여자인데요. 네. 각 공동체 단위마다 번더를 만들어서 이 뿌자를 하는 뿌자 위원회를 결성하면 네. 2만 5천 루피씩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서 그만큼을 지원을 하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유네스코 가봐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은 아니 그 뭐 여신 그려지고 뭐 이렇게 해서 불 켜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네. 우주선 모양의 번더를 만들어서 이게 가건물 사원입니다. 우주선 모양도 예,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주 항공을 네. 육성하자 오. 이런 번달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책 모양, 책이 잔뜩 쌓여 있는 도서관 모양의 번더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 지역 도서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도 뭐 구립도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구립도서관에서 만든 번달입니다. 지역 도서관을 지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읍시다 이런 독서 운동하는 클럽에서 만든 번들도 지금 여기 보입니다. 와, 진짜 창의적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번달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기에는 저희들 눈에는 참 황당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코로나 사태를 나타내는 번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여주는 번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그 물 위에 지어놨는데요. 타이타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타이타닉이군요. 예, 좀 예. 비슷하게 닮았어요, 진짜.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를 이렇게 가건물로 만듭니다. 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힌두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건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행사로 이미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백화점에서 셀러브레이팅하는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사실은 종교 축일인데 네. 그 종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에 우리가 하는 네. 많은 축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발한 모양의 번들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해에 벌써 소문이 쫙 납니다. 탑 10이 어디야? 그래서 탑 10. 예.
전부 언론사마다 보도가 나옵니다. 언론사마다. 예, 그렇죠. 네. 금년에 탑10 펀들. 와.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전부 탑10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죠. 그리고 힌두교도니까 대부분 들어가서 그 신에게 간단한 기도는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벌써 거기 한 10군데를 돌아다니려면 며칠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축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쟁력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의 펀드를 만들려면 첫째 필요한 게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감동적이어야 되고요. 이색적인 걸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루가 부자를 이렇게 한다라는 기록은 한 14세기 필사본에도 나타나는데요. 부유한 가문이 두루가 부자를 후원했다는 기록은 16세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펀들의 핵심은 누가 정말 많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잡느냐 이거죠. 네. 그럴 때 자 생각을 해보시죠. 2018년에 주 정부가 지원한 부자 조직위원회 수가 2만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전기료는 무조건 25% 할인해 줍니다. 예, 펀달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예. 그런데 그래도 후원금이 있어야 크고 제대로 지을 텐데 누가 스폰서를 잡느냐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각 지역의 펀달 위원회의 주민들과 스폰서 사이에 정치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구의 정치인이 전화를 걸어서 여의도에 있는 어느 뭐 파이낸셜 섹터에서 일하는 기업과 여의도 어느 뭐 지역 단체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역구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해요. 이런 발표도 합니다. 부자 조직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부자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무조건 5천 루피 주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지향을 여기에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데 네. 문제는 부자 지원금으로 7억 루피가 나갔다. 그 웨스트 벵갈이 굉장히 재정이 좋지 않은 주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판도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원래 인도라는 나라가 전기도 자주 끊기는데 과연 행사하다가 전기 문제, 전력의 문제가 뭔지도 궁금하지만 또 이렇게 가건물 짓고 임시로 만드는 일에 지방 재정을 이렇게 많이 쓴다. 이 가건물인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약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식자청 사이에서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니 도로공사에 그렇게 돈을 쓰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열흘 동안 행사하고 그냥 강물에 가서 신상은 던질 거고 가건물은 다 다시 해체할 텐데 거기에 돈을 이렇게 쓰는 일을 하고 있느냐. 웨스트 벵갈주가 아주 긴 공산당 독재 시기를 겪은 지역입니다. 그 말은 좌파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지식인들이 특히나 이 관행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거는 종교적인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현대 인도가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비극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전력 문제를 해결 못해서 난리인데 네. 아니 전기료도 25% 깎아주면서 아니 열흘 동안만 다 잔뜩 불 켜가지고 반짝반짝하고 박수치고 좋으면 네. 그게 무슨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논쟁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요. 첫째는 이 두루가 부자가 가진 강력한 사회적 분배 기능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배 기능이 여기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가건물을 만들 때는 물론 목수들 같은 전문 직업인들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City of Joy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등장하는 꼴까따인데요. 네. 그 City of Joy라는 말이 원래는 영국 왕자가 꼴까따에 와보고 나서 그 도시를 City of Misery라고 불렀던 것.
네. 그러니까 이건 비극의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서 연원된 그런 영화 제목인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도 식민지를 개척할 때 수도가 꼴까따였는데 반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영국이 철저하게 벵갈 지역을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델리로 옮겨버리고 꼴까따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쿠 지역으로 남게 된 거죠. 이 가난한 지역에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작동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최소한 석 달이나 넉 달을 가서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 두르가 부자 동안. 그 돈으로 빈민층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돈을 꽤나 많이 버는 카스트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진흙으로 토기 만드는 하층 카스트들이 있어요. 꾸모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신상 만들 때만 되면 진흙 전문가니까 네. 수입이 굉장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사제들도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공업자들, 그리고 색깔, 전통적인 뭐 색깔 만들고 염색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붙어서 수입을 창출을 하는 겁니다.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2,500억 루피의 경제 효과를 거둔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르가 부자만으로. 그래서 주 경제 성장률의 35%를 두르가 부자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에 이렇게 가건물 짓고 이런 방식으로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가 지금은 이 이벤트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 컨센서스가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5천억 루피 경제 파급 효과를 낳았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한국의 유통업이 어떨까요? 정말 힘들겠죠. 크리스마스 때 반짝 파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연말에 재고 처리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네. 재미있는 건 두르가 부자 때가 쇼핑 시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을 나누는 관행이 생기면서요. 이때 특히 대표적으로 옷을 선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쇼핑해서 선물 나눠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한 펀들들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유명해진 곳을 돌아다니면 중간에 뭘 먹어야지. 교통편을 이용해야지. 그리고 시민들만이 아니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겠죠.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두르가 부자라는 게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그게 두르가 부자를 대하는 지식인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이 축제가 사회적 분배 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전통 축제가 이렇게 뭐 돈잔치냐, 이거 너무 배금주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비판은 혹시 없나요? 당연히 있죠. 네. 전통주의자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젊은 예술가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무슨 유럽에 있는 성당 같은 펀들도 만들어지고요. 네. 이거를 그리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잘만 하면 자기들끼리 펀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펀더는 항아리로만 만든 펀더입니다. 아, 이게 항아리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 현대 설치 예술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펀더는 구두로만 만든 펀더입니다. 구두? 예. 네. 그런데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예술적인 펀들들도 있고요.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소수자를 지원하자라는, 그러니까 친야겠죠. 친야 성향의 단체에서 만든 펀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면 여성 인권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단체에서 만든 여권 신장 펀들입니다. 그리고 농민 반란에서 희생됐던 농민들을 추모하면서 농민 반란을 지원하는 펀들.
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판달도 있군요. 진짜 예. 놀랍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재밌는 게 보시면 창던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누구냐면 니라즈 초프라라는 사람인데요.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창던지기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인도 사람입니다. 네. 육상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딴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영웅이죠. 네. 이 국민 영웅을 기리는 펀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진짜. 예, 네.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펀들이 있고요. 국뽕이나 애국주의 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인도를 어머니 인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인도를 형상화한 펀들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면을 보시면 종교에서 벗어난 두르가 뿌자가 과연 자본주의적인 타락을 맞았다라고만 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거리가 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건 2012년 기사가 났습니다. 뭐냐면 서울에서도 두루가 뿌자를 한다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진짜 인도와 한국의 교류가 굉장히 커지면 이제 뭐 이태원이든 어디에서든 한국에도 펀들이 만들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헬로윈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없던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두르가 뿌자의 종교성이 다 상실이 된 건 아닙니다. 아주 드물긴 한데요.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는 희생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드문 경우에는 물소를 직접 갖다 놓고 한 칼에 목을 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염소를 쓰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살생, 아힝사 모럴이 관철이 되면서 떡으로 만든 그 동물 모양을 가져다가 네. 거기에 피 색깔 나는 그 이렇게 소스 같은 걸 뿌리면서 그 떡이 깨지면서 이제 대신하는데요. 네. 실제로 동물들을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형태의 두루가 뿌자인데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듯이 불교나 자이나교가 생겨난 이후로 불살생 전통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일들에 대한 꺼리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전통이 불살생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종교사하고 관계된 이야기라 별도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소는 이렇게 희생을 시킬 수 있는 게 물소하고 소하고 좀 차별이 있나 보죠? 그 안에서? 예, 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요. 소가 다 신성한 게 아니고요. 소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암소가 신성한 겁니다. 네? 예. 수소는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차별이 있네요. 소 내에서. 네. 예. 그리고 물소는 또 약간 맥락이 다른 게요. 물소 젖을 또 인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조 지역에서는 물소 기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소 젖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물소 젖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부족하던 칼로리를 다 채우던 전통도 있고 그래서 소와 관계된 이야기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궁금한 게 이 펀달이라는 게 워낙 이제 우리 눈에도 굉장히 특이해 보이니까 이게 국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가? 또 우리도 이걸 구경하러 가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인도에서 일어나는 두르가 뿌자가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인도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속도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제라는 것 자체가 그 내러티브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두르가 뿌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약간 의외의 경우인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사자가 뭘 상징하냐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자 보시면 표면에 얼룩덜룩 톱니바퀴들이 잔뜩 붙어 있죠. 저게 인도 정부가 발표한 메이크 인 인디아 상징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어라는 것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펀들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정도의 컨텐츠가 완비가 된 어떤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성공한 지자체 축제가 있고 아닌 축제들이 있는 것처럼 네. 각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어떤 식의 관광 인프라를 갖춰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호텔에 가서 수돗물을 틀었을 때 맑은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제한물이 고급 호텔을 가도 인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먹지는 않고요. 다들. 이런 상황이니만큼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외국인들도 불편하지 않게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아마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인도에 대해서 좀 알았나 했더니 더 깊은 얘기들이 정말 많고 정말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나갈 때마다 항상 신기한 그런 인도 이야기, 인도 공부 이번에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성명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